제목: 초상집 금기. 문턱을 넘을 땐 숨소리까지 줄인 이유. 초상집 문턱을 넘을 땐 발끝부터 조심해야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거울은 천으로 가리고 빗자루는 세워둔 채. 그 밤에 집안에선 작은 숨결 하나도 예의였거든요. 어느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소리가 밤 골목을 가득 채우던 시간, 울음에 섞여 장단 맞추듯 또각또각 발소리가 겹쳤다. 상주가 숨이 막혀 잠깐 뒤뜰로 나갔을 때였다.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박자 늦게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멈추면 멈추고 고르면 고르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고개를 획 돌렸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땅에 들이운 그림자는 분명히 두 개였다. 장막 그림자 끝에 자신의 것과 닮지 않은 낯선 발끝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이다. 겁에 질린 상주가 급히 상 앞으로 달려 들어오자 상다리 밑에서 돌 하나가 톡 하고 굴러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 울음소리가 한순간에 뚝 끊겼다. 방 안에 낡은 괴종시계가 단 한 번 째깍 울렸다. 이제 그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이.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상다리 밑에 늘 조약돌 하나씩을 놓아둔다 했다. 발소리가 따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정 이후 곡소리도 쉬라는 뜻이겠지요. 마루 위 흰 천, 촛불 두 개가 어둠 속길을 만들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천이 살짝 스스로 움직인다고들 했지요. 그 순간 금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초상집은 단순한 슬픔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의 집이었어요. 누구라도 그 문을 넘기 전엔 예의를 배워야 했습니다. 거울을 가리던 이유. 왜 거울을 덮었을까요? 옛사람들은 거울을 영혼이 드나드는 문이라 불렀습니다. 초상집에서 거울이 열려 있으면 떠나는 얼굴이 다른 얼굴까지 데려간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촛불은 불안정합니다. 작은 흔들림이 얼굴을 바꿔 보이게 합니다. 착시가 생기죠. 그릿한 형상이 불길한 징조로 읽힐 때 슬픔에 잠긴 집안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 하나로 빛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방에서 울음은 잦아들었습니다. 빛을 줄이면 눈도 마음도 덜 요동쳤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플래시와 스크린을 덮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반사와 과도한 시각 자극을 줄이는 일. 거울을 덮는 건 감각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지방과 빗자루. 문지방은 단순한 나무턱이 아닙니다. 산자와 떠난 자, 그 경계선이었죠. 그래서 선을 넘을 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빗자루로 문지방을 넘지 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복을 쓸어낸다 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더 구체적입니다. 초상집 바닥엔 촛농, 제 바늘, 유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함부로 쓸다간 잃고 다치고 유품을 치워버릴 수 있었지요. 장례가 끝나기 전까지 청소는 멈춥니다. 사각거리는 소리 하나가 멎으면 흔들리던 마음도 덜 요동쳤습니다. 소금 뿌리기 설악.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한 어르신이 실수로 문지방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집안은 촛불 몇 개로 어슴푸레했고 한밤중 부엌에서 조용히 무언가 움직였다. 발자국 소리 같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빛 아래 소금 그릇은 엎어져 있었다. 알갱이들이 길게 흩어져 있고 그 자리엔 작은 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촉촉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낮에는 없던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 잠결에 이름을 부르는 듯했지만 소리는 바람처럼 멀어졌다. 이튿날 그 집 식구 한 명은 밤마다 소금 냄새를 맡는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소금을 뿌리지 않았으니 무언가 같이 온 것이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장례 뒤 문지방에 소금을 뿌렸다. 소금은 귀신을 막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라는 흔적이 사람들에게 여기까지만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경계의 선을 명확히 하는 작은 몸짓. 그래서 우리는 문지방을 지키고 빗자루를 멈추고 말을 줄였던 것입니다. 칼과 가위를 감추던 이유. 날이 복을 자르고 혼을 놀라게 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뒤에는 생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밤중에 모여든 정신없던 사람들 사이 배임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붙이를 치웠다는 건 사고를 예방하는 단순한 조치였습니다. 또 한 물동이는 반쯤 채워 문 밖 그늘에 둡니다. 영혼의 갈증을 달랜다는 말은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실은 물을 옮기다 불씨를 가까이 할 위험을 줄이는 의도도 있었죠. 그리고 등잔과 숯은 멀리 두었습니다. 한낯선 불꽃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밤중에 문상객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름은 멀리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로 겁을 주었지만 실은 동네를 깨우지 않는 약속을 만든 것이죠. 이름을 삼키는 건 타인의 슬픔을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의 프라이버시와 예의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룻밤 불빛, 촛불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 했습니다. 미신처럼 들리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넘어짐을 막는 불빛, 화재를 미리 막는 불빛, 어두운 방에서 작은 불빛 하나는 방향을 줍니다. 길 잃은 마음들이 모인 밤 그 작은 불이 길잡이였지요. 그리고 그 불빛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떠난 이에게도 의미였습니다. 등잔 앞에 놓인 한순간의 정적, 그 정적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은 흔적, 거울 대신 카메라 렌즈를 덮는 오늘, 빗자루 대신 진공 청소기를 멈추는 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초상집의 금기는 여전히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규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 매뉴얼, 소음 규제, 안전 지침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의례가 오늘의 규범으로 이어진 사례죠. 메시지 정리, 초상집 금기는 무섭게 들렸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경계의 예의, 안전의 장치, 마음의 버팀목, 미신처럼 포장된 말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금 한 줌, 꺼진 촛불 하나, 덮인 거울 그 모두가 사람을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겉포장을 벗겨 현실의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기들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라 실용적 지혜로 보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문지방 앞에 서 있다면 말 한마디, 발 한번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요? 구독, 좋아요는 금기 지키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승 조롱 금기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